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어제 시험 봤던 제70회 TAT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실무 끝났잖아요. 실무 수행평가 실무를 하고 나서 이론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론이 10개밖에 안 되지만 한두 개라도 막혀서 열받으면 가슴 떨리고 손 떨려가지고 실기가 안 되니까 실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 자, 회계기간 1월부터 12월이고 그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관련 세법을 적용해라. 4월 시험부터는 2024년 개정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기존 겁니다. 자, 먼저 1번 재무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회사가 정책을 선택하는 데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그 다음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라. 그래야 목적 적합하겠죠. 그 다음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 즉 취득원가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목적적 합성은 낮아진다. 중요한 거지요. 답은 4번이네. 그럼 정보 이용자가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신뢰성 있는 정보. 예측하는 건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신뢰성하고 좀 안 맞잖아요. 이거는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적 합성. 왜 신뢰성과 목적적 합성의 상충 뭐 이런 거잖아요. 예측하는 건 미래인데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는 정확하겠지.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는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목적적 합성은 떨어지는 거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횡령? 갑자기 횡령. 자재 관리자가 재고자산을 훔쳐갔대. 빼돌린 거지. 그래가지고 자재 담당의 횡령에 대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얼마나 빼돌렸냐 이거죠. 다른 건 없대요. 빼돌린 거밖에 없대. 기초재고 매출액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여기서 참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말이 뭔지 이해를 하신다면 공식 없이도 해결됩니다. 이 뜻이 뭐였죠? 매출액의 꼭 공식 안 써도 매출액의 30%가 이익이다. 이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공식처럼 쓰면 매출액, 정확히는 순매출액이에요. 순매출액 분의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액 분의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곱하기 100 있죠.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필요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재고 매입 어쩌고 나올 때는 잽싸게 T계정을 그리는 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차변, 그리고 매입도 차변, 그리고 매출과 기말재고 대변,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대변에서 차변합계를 뺀 나머지가 매출 총이익이다. 매출 총이다. 이거 이 구조 이거 모르면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부터라도 외우세요. 지금부터라도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30%니까 매출액의 30% 0.3이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해설하면 되겠죠. 그럼 기초재고 4만 원 그리고 만 단위 4만 원이 딱 봐도 4만 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만 단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매출액이 40만 원 대변. 그러면 또 기말재고 일단 빼고 매출 총이익률 30%니까 432 이익은 12만 원 그리고 매입액은 30만 원. 그럼 이제 기말재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기말재고가 일단 나오겠죠. 차변합계 암산하니까 46만 원. 40만 원 빼니까 6만 원이잖아요. 근데 기말재고 6만 원인데 그 중에 지금 창고에 남아있는 게 5만 원이래. 남아있는 게 5만 원이면 나머지가 빼돌린 거 횡령한 거죠. 만 원어치 빼돌렸죠. 만 원어치. 만 원. 그래서 1번이 답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요것만 매출 총이익이 무슨 소리다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이거보다 쉽고 빠른 거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한글을 써서 그렇지 한글 안 쓰고 숫자만 따다따다 넣고 또 4만 원이 4만 원으로 보인다면 이게 만 단위로 하는 걸 알아두면은 계산기 없이도 되죠. 나는 근데 일시 백 천만 4만 원이구나. 그런 사람 다 써야 돼. 4만 원 이렇게 써야 돼요. 아셨죠? 근데 제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막 이런 사람 이게 얼마야? 제발 콤마를 찍으세요. 제발 콤마를. 이거 얼마지? 아이 참말로 이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김종화 모른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콤마 찍어야 됩니다. 자, 다음 1번 맞죠? 됐고 그 다음 선의선출법 매출원가니까 팔린 거죠. 팔린 거. 자, 선의선출법 땡큐지 뭐 가장 쉬운 거. 기초 매입 매출 매입이죠. 기초 매입 매출 매입. 기초랑 매입만 묶어. 그럼 4,000개, 1,200개, 그리고 300개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6,000개를 팔았어. 그럼 위에 있는 거부터 먼저 아이고 잠시만요. 잘못했어. 자 이래가지고 다시 자 위에 있는 거 뭐 선입선출이니까 위에 있는 게 먼저 팔리잖아요. 그럼 남는 게 밑에 게 남고 그럼 팔린 게 6,000개. 팔린 게 6,000개고 참 들어온 게 총 몇 개지? 4,000, 12,000, 3,000이니까 19,000개가 들어왔죠. 19,000개 중에 6,000개 팔았고 그럼 13,000개가 남아있죠. 근데 물어본 게 팔린 거잖아요. 6,000개. 위에서부터 6,000개 따지면 되지. 4,000개 400원이면 160만원. 446. 그 다음 여기서 2,000개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6,000개 만들어야 되니까 2,000개 450원 하면 90만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250, 252번. 됐죠? 간단하죠? 끝났죠. 만약에 재고를 물어봤다. 기말재고. 그럼 13,000 밑에서부터 따지면 되죠. 요 3,000개 460원 3, 42, 368, 138만원. 그 다음에 12,000개 그대로죠? 아니구나. 만개구나. 만개 450원 하면 450만원. 450만원 이렇게 되나? 450만원. 그러면 얼마야? 588이구나. 588만원이죠. 뭐가? 기말재고가. 물론 안 물어봤지만 안물안금 넘어가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선입, 후입, 이동 총 이 네 가지는 그냥 아무거나 나와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23년 말 현재 장부 금액이 250만 원짜리 기계를 180만 원이 처분했대. 20만 원 손실 생겼대. 이때 감가상각비 24년도 중에 7월 달에 팔았으니까 6개월 지났잖아요. 6개월 지나는 동안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였겠냐. 이런 거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하는 겁니다. 자, 분개해 보면 밑에도 돼 있지만 기계 장치가 원래는 여기다가 원가를 적어야 되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를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적어준 금액이 결론은 장부 금액이죠. 근데 여기는 그거 안 써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감가 누계 없이 여기를 장부가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럼 250 써주고요. 그리고 180만 원을 처분했어. 그럼 180만 원이 현금 들어왔겠죠? 그리고 처분 손실을 20만 원 인식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 연도 6개월 동안의 추가적인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얼마인가 했겠죠. 그럼 이거 대차합계 맞추면 돼요. 대변이 250, 차변도 250 만들면 되니까 50만 원인 거지 뭐. 50만 원. 50만 원이요, 50만 원. 3번.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긴 모르겠어. 이게 뭐가 돼 있죠? 장부 금액이 왜 200이래? 이거는 250인데 180에 팔아서 처분 손실 20이니까 200. 그러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장부 금액 적고 원래는 감가상각 누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장부 금액을 그냥 쓰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1월부터 6월까지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로 써줘 가로치면 되지. 가로치고 그리고 180만 원하고 손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렵게 풀 필요 없어요. 그다음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거. 정책의 변경이라는 건 어떤 회계 처리 방법이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답이고 또는 왜 유형자산 평가 이제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을 바꿨다든가 이런 거 또는 저기 뭐 있냐? 뭐 있지? 그 무형자산 저기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뭐 이런 거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 이런 것들은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에요. 자,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런 재고자산 평가 방법, 유형자산의 평가 방법, 뭐 투자부동산 평가 방법 이런 것처럼 방법,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게 정책 변경. 감가상각 방법도 방법이지만 이거는 추정치잖아요. 매년 일정하게 또는 매년 감소한다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변경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이것도 정책 변경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혹시 옛날에 배웠던 분들은 이거 정책 변경인데 기억하는 게 신기한 거지. 아주 옛날인데 10년도 넘었는데 넘어가요. 저야 뭐 맨날 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고. 다음 넘어가서 자, 우리 대손. 우리 AT 시험에서는 대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자, 총계정 원장이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 참고로 국제기준 배우는 사람들은 손실충당금이라고 하죠. 손실충당금. 또 여기 대손상각비가 국제기준 배우는 사람은 손상차손입니다. 손상차손. 뭐 그랬다고 치고 물어본 게 뭐죠? 대손 추산액? 뭐요?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한 추산액이라고요? 그럼 아는 사람은 그냥 기말 잔액 21만 원 그냥 답이에요. 4번. 볼 것도 없어. 아는 사람은 그냥 끝난겨.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단기말 추산액이라고 제가 강의할 때 엄청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기말 잔액이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이거는 전기 추산액, 전년도. 이건 전년도 말 대손 추산액이고 요거는 단기말 이번 연도 말에 대손 추산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변에 있는 요거는 추가 설정. 추가로 설정하는 거. 이 내용도 무조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차변에 있는 이제 외상매출금은 실제 대손이 발생된 거, 못 받게 된 거죠. 자, 그런 것들은 그냥 뭐라고 저기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된 거지. 세무이급, TAT2급은 세무이급이잖아요. 세무이급 정도면 이 정도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무에 나가서 욕 안 먹고, 욕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욕을 먹긴 먹는데 덜 먹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로 갑니다. 부가세 소득세 나오죠. 부가세 중에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거. 양도 담보 목적, 담보나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근로계약, 계약에서 근로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과세거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환급 받아놓고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줬다. 이걸 전문용어로 여기 있네. 간주공급. 간주공급이라고 하잖아요. 사업상 증여. 이건 과세죠. 과세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이런 거 할 때 뭐 많이 하던 거니까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8번. 이거 AT에서는 잘 나오는 거네. 부가세 일기 예정되고 부가세 매출세액을 물어봤어요. 매출세액을. 주어진 자료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세액 여기다가 10% 곱해야 되는 거죠. 곱해야 되는 거죠. 물론 영세율 같은 건 빵프로도 있죠. 그랬다 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자, 이제 물어본 게 세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매출, 외상 매출, 이건 볼 것도 없죠. 당연히 여기다가 곱하면 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거래처 증여. 뭐야? 과합해 문제 7번. 같은 거네. 땡큐 고마워요. 땡 고마워요. 이때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은 시가죠. 요건 필요 없고 시가죠. 요거. 그럼 요거 세 개 더하는 거고. 이건 뭐야?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서 받은 연체이자. 아니 돈을 제때 못 받아서 연체이자 받은 것까지 또 세금 내라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이건 안 들어갑니다. 결론은 과세는 요거 이렇게 세 개 더한 거. 3,800. 3,800만 원에 10%니까 380. 4번. 4번이 답이죠? 됐죠? 9번. 중소기업 한공의 영업부장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김회기 씨가 24년도에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제공받은 금액 및 이익이다.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과세 대상. 자, 월 20만 원씩 자가운전. 자가운전하면 대표적인 비과세잖아요. 가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옆에 뭐 써 있잖아요. 김회계식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대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원래 비과세잖아요. 근데 비과세인데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 첫 번째가 뭐예요? 본인 소유 차량. 본인 소유인데 사실은 공동명의도 가능하죠.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본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근데 차량이 없어. 요건 자체가 안 맞아. 요건이 3개인데 요건 1번부터 안 맞아. 그래서 과세인 거예요. 거꾸로 얘가 아니고 얘야. 1, 3번 중에 하나예요. 자, 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요건이 뭐죠? 업무에 이용해야 돼요. 출퇴근에 이용하는 게 아니야. 업무에 이용해야 돼. 업무에 이용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죠? 별도 정산. 따로 정산받는 게 없어야 돼. 아까 우리 실무를 먼저 해야지. 실무 먼저 했잖아요. 실무 맨 뒤에 할 때 왜 저기 자가운전 보조금이 별도로 이제 여비 지급액을 정산 받는다고 그랬죠. 정산 받으니까 그거 과세였잖아요. 그거잖아. 실무랑 관련 있는 건데 똑같네. 이 요건이에요. 근데 갖고 있지 않으니까 과세입니다. 가번이 들어가야 돼요. 자녀 학자금. 이것도 아까 있지 학자금 아니었나? 있어. 학자금도 과세예요. 둘 다 들어갑니다. 1, 3번 중에 하나. 다 주택 구입에 따른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 종업원이 사택 제공이 이건 안 들어가죠. 그럼 답은 1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다음 식사 제공받지 않고 20만 원 식대 받은 거 비과세죠. 비과세. 자가운전도 원래가 비과세지만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건. 어쨌든 답은 1번. 1번 됐죠? 됐고요. 마지막 문제.
종합소득, 산출세, 산출세액을 물어봤어요. AT에서는 이것도 잘 나옵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배당. 배당은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은 금융소득이잖아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그죠? 비과세가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 산출세액 구할 때는 얘는 분리과세 가능하니까 분리과세 하면 되죠. 빼고 근로소득 금액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 다음 소득 공제 받죠. 여기서 공제 받는 거니까 과세 표준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이 3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여기 3천만 원에 15% 곱한 다음에 126만 원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에 15%면 450만 원이고 126을 빼니까 324 요거네. 2번이 답이네. 근데 누진공제가 써 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누진공제가 안 써 있어. 이게 만약에 없어.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1,400만 원 이하가 6%잖아요. 그럼 1,400에 6%면 얼마예요? 6, 1은 6, 6, 4, 24. 84만 원이죠. 84만 원이죠. 그 다음에 3천만 원이니까 그럼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이하니까 5천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는 84만 원이라며. 그럼 5천이 아니고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빼. 지금 여기 과세 표준이 3천이니까 그럼 2,600이죠. 여기에다 15%를 곱해요. 그럼 얼마니? 이게 1,600이죠. 1,600에 15% 얼마니? 1,600에 15%. 1,600에 곱하기 15%는 240만 원. 이게 240만 원이거든요. 240만 원이에요. 240만 원. 그럼 240만 원하고 요거 84만 원 더하면 324만 원이잖아요. 그죠?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진공제가 써 있으면 그만큼 땡큐야, 땡큐. 바로 곱하면 되니까, 곱하고 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1,400만 원까지는 84만 원이고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거.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야. 그럼 1,400만 원을 초과하는 1,600만 원의 15%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이게 없다고 그래서 이 사이니까 3천만 원에다가 15% 때리면 0.15 이렇게 그럼 450만 원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다행히 없네. 저같이 승질 들어온 놈이 냈으면 3번에다가 450만 원을 써놨어. 네,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됐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푸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AT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러니까 AT는 채무이급 공부를 기본으로 해서 AT를 일주일 정도만 투자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어제 시험 봤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카페 이용하셔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물론 질문은 유튜브를 이용해도 되는데 가끔 가다가 자료 같은 건 못 보잖아요. 첨부가 안 되니까 카페로 오셔서 계정세법 자료라든가 필요한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또 어디선가 또 뵙기로 하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